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올해 딱 30이 되는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차마 어디에다가 대놓고 말하진 못했어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제 새로운 다짐을 다시 다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봅니다. 조금 서툴 수 있는데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저는 연애를 10년을 하고 결혼을 했고 어느새 결혼은 5년 차인 유부녀가 되어 있네요. 남편과는 중학생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중학교는 남녀공학 중학교였는데 남녀 합반이었죠. 그렇게 중학교 때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저 또한 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 학생 커플 대다수가 그렇듯 풋풋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고등학교는 저는 여고로 남편은 남고로 진학을 했어요. 멀어질 만도 했지만 저희 사이가 생각보다 견고했기에 잘 만났죠. 아무래도 여고 남고 진학을 해서 주위 친구들을 서로 새끼쳐주는 재미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우린 함께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둘 다 수능을 너무 잘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둘 다 진학할 수 있었어요. 비록 같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의 국립대를 하나씩 사이좋게 입학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 다 해보는 군대도 기다려보고 제 취준생활 뒷바라지를 남편이 해주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했고 어쩔 때는 연탄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사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취직률이 굉장히 좋은 학과 출신이라 졸업과 동시에 거의 취직이 확정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남편 둘 다 너무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얼른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무척이나 컸고 저는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오랜 꿈이었거든요.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린 남매를 낳자, 적어도 2명은 낳자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거진 4년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나이가 젊고 어린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이게 말로만 듣던 난임인가 싶더군요. 첫 1년과 2년이 되던 해에는 저희도 신혼기간을 즐기고 있어서 조바심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3년째가 되던 해부터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잘난 3대 독자였습니다. 형제가 있기라나 대를 이을 사람이 있기라나 남편 하나의 대가 이어지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구조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격적으로 절조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몇백만 원을 주고 아이 낳는 부적을 지어왔다며 수십 장에 달하는 부적을 저희 신혼집 온 곳곳에 도배하듯 발라놓질 않나. 뭘 넣고 다렸는지도 불분명한 약재 달인물을 가져와 저한테 먹이지를 않나. 요상한 음식 가져와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절 점집에 데려가서 말 같지도 않은 점괘를 들어야 했고 심지어 굿까지 해야 했어요. 눈을 떠서 감는 하루 온종일 그놈의 아기. 사람이 딱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이 틀린 것 하나 없더군요. 나중에는 시무가 걸려온 전화 진동 소리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기를 반복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혼절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약물에 의지해야만 했죠. 제가 노력을 안 한 거라면 그래도 그런 시부모의 억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말이 되진 않지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 제가 정말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요즘 난임 부부가 많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들은 대체 왜 그런 피해망상이 있는지 검사해보잔 말에 자신은 정상이라며 할 거면 니나 하라고 윽박을 지르며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울며 불며 빌다시피 설득했고 불임센터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저는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욱 건강한 난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데 제가 백날 첫날 하늘을 보면 뭐랍니까? 하늘에 별이 있어야 따죠. 남편은 자신이 무림이란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장 시댁에다 남편의 문제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3대 독자 집안 난리 난다고 엄마 아빠 쓰러진대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길래 전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랬더니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지만 내 탓이 아니란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런데 몇 달 전 시부모가 또 절 찾아왔더군요. 이때는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절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용인에 있는 용한 점집에 아이 들어서는 굿을 신청해놨다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래요. 그런 곳을 제가 왜 가야 되냐며 가기 싫다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내려치면서 아휴, 이 철없는 거사. 네가 우리 집 대를 끊게 만들 셈이야? 빨리 옷 갈아입고 따라 나서지 못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정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말도 제대로 안 했던 거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딴 취급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 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부모 아들에게 씨가 없는 거잖아요. 화를 내도 제가 내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남편이 아직도 말을 안 해요? 남편 무정자증이라고? 애먼 며느리 잡지 마시라고요. 제 말에 순간 3초 정도 시부모 사이에 정적이 흘렀고 저더러 헛소리하지 말라며 화를 내면서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냐며 친정까지 잡아 끌고 와서 들먹거리는데 와, 진짜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잠시 기다려보라고 말을 한 뒤 서둘러 저희 안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찾아와서 시부모한테 던지듯 건넸어요. 두 손을 달달달 떨면서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시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세상이 떠나가라 엉엉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이 이런 병을 얻은 것도 전부 제 탓이래요. 이래서 집안에 들이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중요한 건데 이게 전부 저 같은 애가 굴러들어와서 귀한 집안에 누를 끼치고 있다고, 이래서 제대로 된 여자를 들여야 하는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었다며 진짜 온 집안을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면서 오는데 진짜 더 떨어질 정도 다 털리더군요. 남편은 나중에 상황을 듣더니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우리 부모님 성격 알면서 그래? 그냥 당신 잘못이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 대충 둘러대도 괜찮았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지 못해서 난리야, 난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말로 내가 불임이야? 난 건강해. 왜 너희 집안은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너 쪽팔린 줄 알아. 일을 크게 만들어? 너 내가 한 달 기다려준 건 왜 쏙 빼고 말해? 결과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말 안 한 사람은 바로 너야. 어디서 내 탓하고 자빠졌어? 너희 집안 주특기니? 니들 잘못 쏙 빼고 남의 집 귀한 딸 쥐어 터져라 잡으면서 남 탓하는 건? 남편은 제게 씩씩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보통 성질머리는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성질이 많이 죽었던 편인 건지 진짜 오랜만에 투지를 끌어오르게 하더라고요. 따박따박 맞는 말로 반박했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전 고함을 쳤어요. 내가 이제껏 왜 참았는지 알아? 혹시 내가 불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딴 모멸감이 드는 너네 집안 행위 두 눈 딱 감고 화 다스리면서 참아왔어. 넌 네가 부수면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왜? 더 해봐. 씩씩거리며 남편을 몰아붙이니 남편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냐며 끝까지 제 탓을 하는데 진짜 그 모습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역겹고 오만 정남이가 다 털리는 겁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불임의 제 잘못이 0.1%도 없는데 왜 멀쩡하게 태어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동안 제가 내내 하며 온순하게 굴었던 탓이겠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말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제 연락을 무시하고 집구석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그렇게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대체 제가 어디까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봐줘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불임이었다면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건넸을 겁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제가 알아서 설득시켰고 납득시켰을 겁니다. 엄한 죄 없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한 가정을 일군 남편이란 놈이 집구석은 내팽겨치고 일주일을 밖에 나돌아다니는데 지금 진짜 뭘 잘했다고 이딴 행동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딱 일주일 기다렸고 남편은 그 일주일을 넘겼어요. 전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찾아올까 싶어 그간 미뤄놨던 연차와 휴가를 몰아서 2주 정도 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저희 삼촌이 운영하셔서 저희 팀 부장님이 제 사촌 오빠거든요. 아무래도 친지가 운영하는 회사여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허가해 주시더군요. 친정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임신 압박에 제가 정신병원에 다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혹여나 제가 불임일 수 있어서 죄지은 부모의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으셨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이런 방고에 사과조차 없이 뻔뻔하게 놔두는 남편을 보고 친정에서도 이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혼 신청서 서식을 집에서도 프린트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회사에는 나갈 테니 서류에 제 인적사항을 넣고 간단한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당신처럼 무책임하고 뻔뻔한 인간과 살 수 없으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퀵으로 남편의 회사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아무리 해도 단 한 통도 회신해주지 않던 인간이 퀵을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불티나게 걸어오더군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 아이 없어도 우리 사이는 좋지 않았냐. 난 여전히 너밖에 없고 너만 사랑한다 등등 입에 발린 말만 잔뜩 하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불임은 유책 사유가 되지 않으니 소송을 할 수 없을 거라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알아. 내가 불임 가지고 이혼소송 걸 것 같아? 나 당신 부모가 나한테 한 짓거리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어. 허구한 날 아기. 그놈의 아기 타령하면서 사람 피말리게 하고 정신과약 먹게 하고 네 부모가 나한테 모욕 준 걸로 더 이상 혼인 지속하고 싶지 않은 걸로 소송 걸 거야. 이혼 도장을 찍든지 위자료를 준비하든지 네 멋대로 해. 하고 전화를 뚝 끊었죠. 그렇게 들어오라고 연락할 때는 콧대 높게 무시하더니 제가 이혼을 들먹이니 그날 회사도 조퇴하고 친정에 찾아와 울고 불며 비는데 온 정남이가 다 털리고 더 이상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어찌저찌 달래서 돌려보냈고 저는 이튿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 증거라도 할 것도 없이 평소 제가 받았던 문자와 찍어놓았던 사진 몇 장만으로도 변호사님께서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이 정도면 무난하게 승소하고도 남고 시부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보고 어떻게 이걸 참고 버텼냐입니다. 생판 남인 변호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게 어찌나 위안이 되고 서글프던지 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받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알게 모르게 저도 받았던 상처가 컸나 봅니다. 서둘러서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제가 그중 가장 어이가 없던 순간은 그렇게 사과해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을 때는 전부 제 탓이고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인 탓이라고, 제가 모자란 탓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때리고 상처만 주시던 시부모가 뻔뻔하게 제게 연락 와서는 다시 합치고 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미운 정일지 몰라도 그간 모셨던 정을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만을 제 목표로 두었지, 절 괴롭혔던 시부모와 중간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똥개마냥 취급하면서 알았으니까 다시 합치고 살라는 문자 한 통에 눈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고 위자료도 기꺼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가 똥줄이 탔는지 제게 앞다퉈 연락을 하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도 너희 사이 좋지 않았냐, 내가 알아보니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많다고 하더라, 앞으로 너희 결혼 생활에 참견하지 않겠다 등등의 번지르르하게 사과를 건네더군요. 이제서야 남편이고 시댁이고 상황 파악이 조금 되나 봅니다. 그런 연락도 저는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말했고, 지속적인 연락이 오면 이것도 법적으로 걸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모든 것을 변호사님께 맡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자신이 봐왔던 시집살이 중에 세 손가락에 든다며 100% 승소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죠. 그 말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조만간 전 이혼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란듯이 재혼에 성공해서 절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그리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곧 위자료로 부자가 되겠네요.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하려고요. 전 앞으로의 싱글 생활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혼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한 점의 후회와 미련조차 남지 않는지 저도 참 어지간히 시달렸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함께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이혼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저는 숨김없이 말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라는 거니 모욕죄에 걸리지도 않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참는 자에게 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